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9번째 시간이죠. 함수 심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강에서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기본적인 내용이 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함수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할 함수 심화에 대한 몇 가지 기능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강에서 함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함수란 무엇인가?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모아놓고 우리가 재활용해서 계속해서 호출을 하면 호출할 때마다 특정한 기능들을 실행해주는 아주 좋은 머신, 기계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생성은 어떻게 하느냐? 함수 생성은 일반적인 방법, 명시적, 선언적 선언 방법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함수에 해당하는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함수, 키워드, 펑션이라고 적고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가로를 이렇게 쳐준 다음에 이 함수, 기계죠. 머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실행문으로 쭉 나열을 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선언부고요.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는 호출부가 있겠죠. 함수 호출부에서는 내가 선언한, 내가 만들어 놓은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 다음에 가로를 이용해서 함수에게 일을 시킬 수, 즉 호출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반면에 함수의 이름이 없는 그죠? 익명 함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펑션만 있고 함수에 해당하는 함수의 이름이 없죠. 이럴 때는 이 함수를 나중에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변수,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변수에 담아서 변수명을 이용해서 호출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변수, 그 다음에 명시적 함수, 익명 함수, 이름이 있냐 없냐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시키는 기계에다가 값을 던져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매개 변수,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함수가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을 시킨 쪽에 다시 어떠한 결과값을 줄 수가 있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리턴 값, 반환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턴 값이나 반환 값 또는 매개 변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있으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매개 변수 앞에서 배운 매개 변수가 들어오는데요. 매개 변수를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n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매개 변수들을 배열 형태로 갖고 있는 객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 객체가 바로 아규먼트라는 객체였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해당하는 함수에 들어온 매개 변수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시적 함수와 익명 함수에서 우리가 HTML 문서에다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행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명시적 함수가 익명 함수보다 더 먼저 그 인터프리터가 쭉 다 해석을 컴파일러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익명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기초적인 내용이란 아니라는 거. 기본적인 내용이 굉장히 실무에서 많은 큰 비중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얘기, 함수의 심화적인 좀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함수는 또 다른 함수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return 함수, 함수 반환 함수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function, fun name이라고 해서 명시적 함수죠.
함수의 이름이 있는 명시적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구절절히 막 실행을 해요. 다음에 리턴이 보이네요. 리턴은 뭐예요? 반환하는 거죠. 어떠한 값을 펀네임이라는 펑션 함수가 모든 일을 다 실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호출부에 어떠한 값을 반환해 주는데 그 반환해 줄 때 뭔가 많이 본 내용이 나오네요. 뭐죠? 익명함수죠. 즉 반환을 할 때 1, 2, 3, 4, 5, 6, A, B, C, D 이런 값들, 단순한 값들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함수 자체를. 그죠? 그러면 이 반환을 받은 곳에서는 이 함수를 변수 등에 저장해 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실행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코드를 보면 더 빨리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펀네임이라는 그 함수가 있어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return이라고 해서 함수를 또다시 새로운 함수죠. 펀네임과 다른 또 다른 함수를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리턴해주는 함수를 한번 볼까요? 리턴해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x라는 녀석을 받고요. 다음에 for은 반복문이네요. 제어문 중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i가 1서부터 10까지 작을 때까지 1, 2, 3, 4, 5, 6, 7, 8, 9죠. 하나씩 증가해라. 증가할 때마다 뭘 해요?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래요. x 플러스 곱하기 i는 x 곱하기 i. 즉 구구단하는 거죠. 구구단. 그죠? 자, 이런 함수를 일단 실행은 하지 않아요. 실행은 하지 않고 호출한 곳 어디? 여기죠. 여기서 반환되는 함수가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return fun이라는 곳에 할당 대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return fun이라는 곳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무엇이 반환된 함수. 그죠? 요거 익명 함수.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return fun이라는 거를 실행을 시켜요. 근데 매개 변수 하나 받고 있죠. 그래서 4를 입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걸 출력하냐면 4, 1은 4, 4, 2, 8, 4, 3, 12 4단에 대한 구구단이 출력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잠깐 한번 해보고 갈까요? 함수를 반환하는 경우는 실제로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도 종종 꽤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 일단 그 함수를 함수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펑션 이름은 펑네임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뭐뭐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실행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다 거쳤어요. 기능들을 다 실행을 하고 자, 이제 리턴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을 해주는데 뭘 반환해줘요? 함수를 반환해준 거죠.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자, 이 녀석은 매개 변수를 하나를 받겠다고 명시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함수니까 뭔가 기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어문 중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한번 구구단을 특정 호출한 부분에서 던진 매개 변수를 이용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씩 증가하는데 i가 어디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복문. 자, 이렇게 해주고 콘솔에다 그냥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데 먼저 매개 변수로 들어온 x 출력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하는 에스테리크, 그 다음에 i 하나씩 증가하는 i 출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선언부는 끝났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니까 보기 좋게 이렇게 세미콜론 하나 찍어줄게요. 자,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그 호출하는 호출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출부는 펀네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호출을 하고 나면 뭐가 반환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함수가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반환되는데 함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반환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익명 함수니까 그 변수에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저장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15라인 요게 필요 없겠죠. 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선언을 했고요. 함수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부에서 호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얘를 호출을 했습니다. 호출을 하고 콘솔이란 것도 있지만 얘는 지금 함수 자체를 리턴한 거죠. 반환한 거죠. 아직 이 함수는 실행도 안 했어요. 그냥 함수 선언만 되어 있는데 그 선언만 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어디? 아니, 함수를 반환받아서 어디? return 펀이라는 곳에 담아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return 펀에다가 얘는 매개 변수를 받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한 5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에러가 났는데 어디 16, 여기 오타네요. 휴먼 에러네요. 자, 다시 하고 다시 실행하면 5일은 5, 5, 20에서 쭉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겠죠. 이제야 비로소 내가 반환받은 함수, 리턴된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호출되고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올게요. 자, 그래서 함수를 리턴해서 그 함수를 얻은 곳에서 저장해서 사용하던 함수, 리턴 받은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함수가 반환시켜주는 함수를 또 이용하는 방법 꼭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코딩을 해보면 바로 여러분들 지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로저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클로저는 프로그램 상에서도 특히 자바스크립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콥이라는 얘기도 좀 아셔야 되고요.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된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 호출된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이 유지되는 것.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뭐 라이프 사이클, 그죠? 보통 우리가 생명 주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에 대해서 생명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로직이 프로세스 상에서 실행이 돼요. 그러면 프로세스가 시작돼서 종료할 때까지 어떤 아주 짧지만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걸 우리가 생명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생명 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생명 주기, 반환된 함수의 생명 주기래요. 자, 이걸 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함수가 리턴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리턴되는 경우죠. 이 리턴되는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 이 함수 실행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실행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 구단을 다 실행하고 여기서 종료하는 거죠. 종료될 때까지 호출된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이 유지되는 것. 이걸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아니죠, 클로저라고 합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 호출된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이 유지된다. 뭐가 유지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드는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리턴되는 함수에서 약간 수정한 건데요. 자, 보시면 함수가 리턴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예제는 매개 변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매개 변수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죠? 매개 변수를 받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콘솔에다가 바네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x는 뭘까요? x는 이 위에서 받은 거죠. 그죠? 즉 보시면 요 함수하고 전체 함수하고 서로 다른 기계입니다. 얘는 반환되는 기계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얘를 반환시켜주는 기계죠. 그러면 여기에서 받은 x 바 네임은 얘 거, 펀 네임 거고요.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바 네임과 x는 엄밀히 말하면 얘 겁니다. 얘 거. 얘 안에 이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 거입니다. 그리고 반환되는 건 얘가 반환되는 거죠. 즉 return fun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fun name 5를 줬어요. 그러면 이 5는 이 fun name 겁니다. name 거이지 이 안쪽에 있는 녀석들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반환이 될 때 바 name과 x가 이 안에서 사용될 수가 있고 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반환을 됐어요. 반환이 되고 나서 호출을 하면 엄연히 얘가 갖고 있는 바 네임이나 x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호출해서 쓰면 얘 거인 양 바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들을. 이걸 우리가 클로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예를 보면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선언 보고 자, font name 5를 줬습니다. 그럼 5가 여기 들어오겠죠. 자, x는 5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바 name이라는 변수에는 이런 그 문구들이 문자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왔더니 이걸 실행을 한 거죠. 가로를 이용해서. 그랬더니 리턴을 해줘요. 이 함수, 익명 함수를 리턴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익명 함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직 실행이 안 됐습니다. 함수는 리턴 받은 함수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필요해서 실행을 시켰어요. 어떻게? 가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고 있죠. 실행을 했더니 얘게 아니지만 원래는 얘게 아니죠. 뭐가? 바 네임과 x가 아니지만 얘 거 있냐? 그냥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반환된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 호출된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이 유지되는 거. 얘의 라이프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실행되는 동안 마치 자기 건 아니지만 바깥쪽에 있는 호출된 함수의 라이프 사이클이 유지되면서 얘가 갖고 있는 리소스 자원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다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와서요. 자, 세 번째 이제 내부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문구만 들어봐도 금방 여러분이 캐치가 될 정도로 쉬운 내용입니다. 자, 내부 함수, 뭔가 내부가 함수가 내부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outfun이라는 그 명시적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고 나서 이 안에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n 개 내가 필요한 만큼 함수를 계속해서 또 만드는 거죠. 어디 안에? 함수 안에. 그래서 함수 안에 있는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내부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 내부 함수는 지역 변수 개념처럼 바깥쪽, outfun이라는 바깥쪽에서는 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누구 거예요? 얘 거죠. outfun 거죠. innerfun이라는 녀석은 outfun이라는 녀석 안에 있기 때문에 아웃펀 안에서만 얘가 호출될 수가 있지 바깥쪽에서는 호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함수로 외부에서는 호출 불가. 자, 코드를 잠깐 코드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웃펀 with height가 있습니다. 가로 높이가 있죠. 그리고 아웃펀 3, 5를 줬어요. 그러면 3하고 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삼각형하고 사각형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근데 트라이앵글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그러면 트라이앵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내부 함수죠. 아웃펀 안에 있는 내부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width하고 height, 매개 변수로 던진 값들을 이용하고 반을 나눠서 삼각형 값을 리턴해 주고요.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사각형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콘솔을 이용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함수는 어떤 함수 안에 있는 함수인데 내부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함수 안에다가 또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 함수를 여러분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예제이기 때문에 예제가 간단하고 코드가 몇 개 안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혼자서 개발을 할 때도 개발에 코드 양이 많아지고 함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 사람과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함수명이 같아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함수는 나만 그냥 좀 이렇게 쓰는 함수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만든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다른 곳에서는 이 함수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이 코드 꼭 요거 파일을 열어서 코드를 보고 한번 꼭 직접 코딩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콜백 함수인데요. 자, 콜백 함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프로그램에서도 콜백 함수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콜백 함수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하고 전달된 매개 변수가 특정 시점에 호출되는 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 뭐냐면 아까는 위에서는 함수가 반환됐습니다. 반환돼서 그 반환된 거를 변수에 저장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가로를 이용해서 반환된 함수를 실행을 해서 사용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함수로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fun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이 녀석은 3개를 받고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funName 호출부로 한번 가볼게요. funName 호출부에 fun callback finish, fun callback process 7이라는 매개 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fun callback finish 뭘까요? 함수 이름입니다. 자, 얘를 찾아가 보니까 얘네네요. 그죠? 함수 이름이죠. 명시적 함수 이름입니다. 근데 가로가 없죠. 가로가 없다는 것은 실행하지 않고 이 함수만 그냥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를 funName이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un callback progress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볼까요, 이제? 폼으로 돌아가고 있죠. i가 1서부터 10보다 크거나 갈 때까지 돌아가고 있는데 전달된 매개 변수로 온 넘버를 갖다가 넘버 곱하기 i에서 이렇게 출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가 10보다 작다면 fun cbpi를 출력했어요. cbpi가 두 번째 들어온 매개 변수인데요. 두 번째 들어온 매개 변수가 뭐냐면 프로그레스, 그죠? n에다가 얘가 들어온 값 n에다가 10을 곱해서 퍼센테이지를 진행 완료, 그죠? 프로그레스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들어오죠. 1이 들어오면 얘는 무슨 일을 해요? 1 곱하기 10, 10% 진행 완료. 2면 2 곱하기 10, 20% 진행 완료. 프로그레스. 진행되는 프로그레스를 찍어주는,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가 다 끝났어요. 포문이 다 끝나고 나서 fun cbf가 나오죠. cbf는 첫 번째 들어온 매개 변수죠. 첫 번째 들어온 매개 변수 누구예요? fun callback finish. fun callback finish 보니까 얘는 서버 작업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출력해주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면 내가 넣어준 넘버를 가지고 구구단을 출력을 하는데 구구단을 출력할 때 어떻게 프로그레스 진행 순서 진행 정도를 쭉 출력을 해주고 있고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fun callback finish에 의해서 서버 작업 종료라는 것을 콘솔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백 함수 어떤 함수를 내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고 꼭 매개 변수 전달 안 하고도 뭔가 그 함수가 다시 호출된다고 해서 우리가 콜백이라고 합니다.
주고 그 다음에 그게 필요에 따라서 호출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백 함수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꼭 매개 변수에 넣어서 사용하거나 이렇다고 해서 콜백이 아니고요. 어떻게 만들어 놓고 누군가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럴 때 그거를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자, 내장 함수.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함수를 만들고 함수가 리턴되고 매개 변수로 함수를 넣고 클로저, 라이프 사이클이 연장되는 거 그런 등등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모든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든 함수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함수는 내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자바스크립트 내에 내장되어 있는 그 함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알럿이라든가 컬럿, 콘솔 객체의 로그 함수는 우리가 그동안 몇 번 이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setTime, clearTime, setInterval, clearInterval, eval이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거, 뭐 setTime이랑 clearTime 이 정도 한번 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소스가 뭐, 네. 자, 먼저 여기서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내장 함수들인데 자바스크립트 내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인데요. 알랏 함수는 말 그대로 경고창 띄우는 거죠. 요건 지초 한번 해보세요. 뭐 몇 번 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그, 콘솔 객체에 있는 로그 함수는 뭐예요? 콘솔 창에 출력해주는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꽤 많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요거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주석 처리를 했고요. 예,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set time out하고 set interval이라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요. 자, 요건 뭐냐면 set, 뭔가를 세팅해준다는 얘기죠. 무엇을 세팅하냐면 time out을 세팅해준대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set time out은 그 매개 변수로 이렇게 두 개 매개 변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을 실행을 해주고 넣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시간, 요거는 밀리언 세컨드여 가지고 3000이면 3초를 뜻해요. 3초 후에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넣어준 함수의 내용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딱 한 번만. 이렇게 해준 함수를 뭐라고 한다? set time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초가 지나면 알럿을 띄우세요. 3초 후 한 번 실행됩니다. 이런 함수를 실행시켜주는 그 내장 함수가 set timeout이란 겁니다. 자, 근데 나는 set timeout을 이용해서 몇 초 있다가 딱 실행을 해라 라고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3초 있다가 어떤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1초 있다가 이 일이 취소돼야 돼요. 그러면 즉 취소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et timeout을 취소시키는 명령은 clear timeout이에요. set timeout은 이 내장 함수는 반환 형태로 반환 값으로 그 set timeout의 고유 유니크한 id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id를 변수에 담아놨다가 clear timeout이라는 내장 함수의 매개 변수로 id 값을 넣어주면 내가 실행을 시킨 set timeout이 취소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실행하는 거, set timeout을 실행하는 거, 그 실행하는 유니크한 id를 반환 값을 받아서 어딘가 저장해 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취소해야 될 경우에 clear timeout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딱 한 번만 실행을 하죠. 어디? 뒤에 있는 시간 이후에 시간 시점에 딱 한 번 실행하는데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관련 함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et interval이에요. 그래서 set interval은
set time out하고 똑같아요. 뒤에 있는 숫자 시간만큼 시간 이후에 앞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얘는 2초 뒤에 한 번 실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초마다 2초, 4초, 6초, 8초, 10초, 2초마다 계속해서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 실행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set 인터벌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set 인터벌을 함수를 실행시키고 나면 얘는 반환값으로 이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로직에 유니크한 id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반환 id 값을 가지고 무한 반복되는 set 인터벌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취소할 때 클리어 인터벌의 매개 변수로 id 값을 넣어주면 set 인터벌, 실행 중인 set 인터벌이 취소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잘 알아주세요. set time, set interval. 약방의 감초식으로 프로그램 자바스크립트를 하면 굉장히 자주 쓰이곤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알아봤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건 뭐냐면 자, set time out으로 7초 이후에 딱 한 번 실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뭘 실행하는지 볼까요? 자, 함수가 있네요. 자, 어떤 기능, 7초 후에 어떤 기능을 할지 보니까 클리어 인터벌. 뭔가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set 인터벌의 함수를 중단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id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로 로그를 찍어주고 있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볼게요. set 인터벌, 뭔가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초마다. 그죠? 그리고 2초마다 그냥 콘솔 창에 이렇게 별표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를 2초마다 계속해서 무한히 출력을 할 텐데요. 하다가 7초가 되면 클리어 인터벌, 즉 중단시키라고 하고 종료를 출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여요. 거의는 아니고 종종 같이 쓰이기도 하고 단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고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고 브라우저에서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벌 함수를 살펴보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벌 함수는 뭐냐면 문자열을 소스 코드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변수에 콘솔.로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큰 따옴표랑 묶여 있으니까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냥 이거는 단지 단순한 문자 열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실행되죠. 그래서 콘솔 창에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큰 따옴표로 양옆을 묶어놨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은 단지 문자열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변수에 담아놨고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에버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실제로 브라우저 상에서 얘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도큐멘트 라이트 그 다음에 P로 P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버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주면 매개 변수에 넣어주면 실제로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브라우저에서 여기까지만 한 거 실행을 시켜볼까요? 한번. 예, 이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다가 종료. 요거는 위쪽에서 살펴본 set time과 set interval에 의해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에벌 함수는 문자열을 에벌 함수에 의해서 실제로 실행이 된 거고요. 다음에 p 태그에 의해서 출력이 된 거 확인 가능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기본적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